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오늘은 아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때의 이야기를 해줄게.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넘어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단다. 어머니들은 오누이 둘만을 남기고 일을 떠나는 것이 무척 걱정되었어.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고 집 잘 보고 있으라고 오누이에게 신신당부를 했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한 어머니는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 오누이가 좋아하는 떡을 줄 생각에 어머니는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웃으며 길을 걸었어. 타박타박 걸어가며 한 고개를 넘는데 아이쿠야, 커다란 호랑이가 떡하니 길을 막는 거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떡을 휙 던져주고 불이 나게 달아났어. 그리고는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호랑이는 이번에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며 어머니를 겁줬어. 어머니는 이번에도 깜짝 놀라 얼른 떡을 던져주었지. 그리고서는 불이 나게 달려서 세 번째 고개를 향해 갔어. 그런데 이를 어째? 이번에도 못된 호랑이가 먼저 와서 또 길을 막고 있는 거야. 호랑이는 또 떡을 달라고 했지.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호랑이한테 떡을 던져줬지. 그런데 이 호랑이는 계속해서 어머니 앞에 나타나는 거야. 네 번째 고개, 다섯 번째 고개. 어머니가 고개를 건널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떡을 달라고 했어. 결국 어머니는 떡이 다 떨어져서 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터벅터벅 마지막 고개를 넘었어. 그런데 이 마지막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는 또 떡을 달라고 했지. 참 얄미운 녀석이지? 어머니는 울먹이며 이젠 더 이상 떡이 없다고 말했어.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는 두 자식이 있으니 놓아달라며 호랑이에게 사정했지. 하지만 못된 호랑이는 어림없다는 듯이 무섭게 소리쳤어. 어흥, 떡이 없으니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그런데 이 못된 호랑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어머니의 두 자식마저 잡아먹겠다며 욕심을 냈지.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 그리고는 마치 어머니인 척 흉내를 냈지. 엄마가 왔다며 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집에 있던 오누이는 호랑이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아무리 들어도 이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지. 이건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쇳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오빠가 큰 소리로 외쳤어. 그런데 이 못된 호랑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지. 찬바람을 쐬고 와서 목이 쉬었다며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오누이도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지 않았어. 여동생이 호랑이에게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 했지. 호랑이는 문구멍 속으로 손을 쑥 내밀었어. 여동생은 대번에 그게 어머니의 손이 아니란 걸 알아챘지. 우리 어머니의 손은 이렇게 꺼끌꺼끌하지 않다며 얼른 가라고 여동생이 소리쳤어. 추운 데서 떡방아를 찢느라 떡반죽이 말라붙어서 그래. 호랑이는 또 거짓말을 했어. 오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구멍을 통해 밖을 엿보았어. 그런데 문 밖에는 시뻘건 눈을 한 검은 형체가 보였어. 어머니 눈은 그렇게 빨갛지 않다며 얼른 돌아가라고 오누이가 소리쳤어. 음식하느라 순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그렇단다. 어서 문 열어라 하며 호랑이는 또 거짓말을 했지. 오누이는 계속된 호랑이의 거짓말에 헷갈리기 시작했어. 오누이는 어머니가 아끼던 장신구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지. 그 말에 호랑이는 씩 웃으며 어머니 옷 속에 있던 장신구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지. 그것을 본 오누이는 그만 호랑이에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 호랑이는 수건을 푹 눌러쓰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는 밥을 해주겠다며 쏜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갔지. 호랑이는 거추장스런 옷을 벗어놓고 오누이를 잡아먹을 속셈이었어.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호랑이의 치맛자락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삐죽 보이는 거야. 오누이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악소리가 나는 걸 간신히 참았어. 오누이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집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는 가까운 우물가 근처 나무로 달려가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 마침 부엌에서 옷을 벗은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방으로 돌아왔지. 응? 이 녀석들이 어디 갔지? 호랑이는 방을 뒤져보고 마루를 살펴보고 마당 구석구석 찾아다녔어. 어디에도 안 보이자 뒤뜰로 달려나갔지. 마침 우물 옆을 지나려는데 우물 속에 달빛에 비친 오누이가 보이는 거야. 하지만 멍청한 호랑이는 오누이가 우물 속에 숨어 있는 줄로만 알았지. 호랑이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빨리 나오라고 말했어. 나무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누이는 호랑이의 모습이 너무 우스운 거야.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깔 웃어댔지. 호랑이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지. 화가 난 호랑이는
당장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고 했어. 한 걸음, 두 걸음, 호랑이가 나무 기둥을 잡고 올라가려는데 쿵! 자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어. 오누이는 호랑이의 모습이 우스워 깔깔 웃어댔지. 호랑이는 화를 꾹 참으며 물었어. 얘들아,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의 말에 오빠는 손이랑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다며 거짓말을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앞발 뒷발에 참기름을 잔뜩 발랐어. 그리고는 나무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렇게 미끄러운 참기름을 발랐는데 호랑이가 나무에 오를 수 있겠어? 호랑이는 처음보다 더 잘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만 연신 찢어댔지. 오누이는 호랑이를 보며 깔깔깔 웃어댔지. 호랑이는 정말 바보야. 도끼로 나무를 콕콕 찍으며 올라오면 되는데 말이야. 오빠가 말릴 틈도 없이 누이 동생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았어. 호랑이는 이제야 됐다는 듯 웃으며 냉큼 도끼를 가져왔지. 그리고는 나무를 콕콕 찍으며 타고 올라갔어. 당황한 오누이는 호랑이를 피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호랑이는 자꾸자꾸 쫓아 올라왔어. 계속 올라가던 오누이는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지. 조금 뒤면 호랑이에게 잡힐 것만 같았어. 다른 방법이 없어진 오누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었어.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버리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 오누이는 서둘러 동아줄을 몸에 동여매고 하늘로 올라갔지.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오누이를 따라 하늘에다 빌었어. 자기에게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했지. 그런데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 호랑이는 웃으며 자신의 몸에 동아줄을 메었지. 하지만 이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동아줄을 허리에 맨 채 하늘로 올라갔지. 당연히 얼마 못 가서 썩은 동아줄은 탁 하고 끊기고 말았어. 호랑이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지. 쿵 소리와 함께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졌어. 수수떼는 엄청나게 날카롭거든. 그런데 하늘에서 수수떼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호랑이는 날카로운 수수떼에 찔려 죽고 말았지. 그때 떨어진 호랑이의 피가 묻어 지금도 수수떼가 불긋불긋 빨갛다는 소문이 있지. 그럼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든 일을 해야 하거든. 하느님은 오누이에게 해와 달이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 오빠는 해가 되겠다고 했고 여동생은 달이 되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를 어째? 달이 된 동생은 어두운 밤에 혼자 떠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얼른
오빠에게 바꾸자고 말했지. 이번에는 오빠가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었어. 그런데 해가 된 동생은 다들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다지 뭐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힘들도록 온 힘을 다해 밝게 빛을 내기 시작했대.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해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어졌대. 어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지? 그럼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볼까?